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의 올해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식량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본격적으로 나온다면서요? 네, 2016년부터 대북 제재가 시작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3, 4년 됐습니다. 이것 예. 때문에 경제 침체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되거나 또는 감소가 됐습니다. 경제 사정은 당연히 더더욱 악화됐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풍과 홍수 피해까지 올해에는 더해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일단 있다는 거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식량 생산이 태풍 때문에 더 줄어들 것이라는 건 우려인데, 상반기에 중국으로부터 이 수입한 식량의 규모도 네.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뭐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이러다가 정말 식량난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대량 네. 아사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말 걱정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좀 구체적으로 상반기 식량 수입량이 얼마나 감소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9월 초쯤에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북한 농업 동향을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 북한의 곡물 수입액, 이것은 지난 3년 동안 이 같은 기간 평균치에 비해서 네. 대략 4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음, 그러니까 절반도 안 돼요. 그러게 말입니다. 올해 네. 수입한 식량이. 또 하나, 맞네요. 네. 식량도 이제 크게 수입량이 줄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올해 식량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원인이 이제 바로 이 문제인데, 비료 수입도 크게 줄였어요. 네. 이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비료인데, 올해 5월달 기준으로 보면 작년도 5월달에 비해서 5%밖에는 수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90%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네요. 네. 또 하나, 올 상반기, 그러니까 5월달이 아니라 상반기 전체로 보면 한 15,000톤 정도의 비료를 수입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 같은 기간에 13%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북한에 필요한 총 공급하는 이 비료 가운데 수입산이 대략 60%예요. 근데 이 60% 가운데 한 5%만 지금 수입을 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55%가 지금 없는, 부족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문제는 수입산이 60%인데 이 중에 지금 55%만 수입을 못했다, 55%를 수입을 못했다는 것인데, 국내 공급분 그럼 40%는 충분히 됐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문제라든가 대북 제재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비료도 정상적으로 지금 현재 생산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전체 필요한 비료 가운데 아마 절반도 턱없이 부족한 이런 정도 비료만으로 올해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상황. 당연히 하반기에 식량 생산이 크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자, 문제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게 조금 더 가시화된다는 것일 텐데, 이미 이 정도로 수입량이 줄었다면요. 사실 이미 식량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지 걱정도 되는데요. 사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올해에도 북한을 외부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국가 중 하나로 다시 지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사실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하고 세계 식량 계획이 합동 조사를 했는데, 그때 북한 인구 가운데 한 40%는 국제 기준보다 식량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미 작년 보고서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네. 올해는 코로나19와 심각한 수해 때문에 상황은 더 나빠졌다, 이렇게 이미 유엔 식량농업기구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네. 작년에 40%였으면은 그렇죠. 코로나19 겹치면 올해는 지금은 더 더 늘어날 늘어났겠네요. 수 네. 있다, 이런 건데요.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 국가가 사실 대부분 아프리카예요. 네. 34개가 다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아시아 국가 중에 몇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네.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와 함께 식량이 크게 부족한 국가로 올해도 다시 지정이 현재에도 된 상태. 그러나 하반기에는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거기 때문에
식량난은 더 심각하지 않겠느냐 이런 네. 걱정을 준다는 건데요. 문제는 하반기에 식량이 줄어들 거라는 이런 불안이 현재 사회 문제를 낳기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대표적인 게 문제인가요? 네. 식량을 확보하려고 협동농장을 가서 식량을 훔쳐오는 이런 현상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주민들이요. 네, 그렇죠. 이제 평안남도 같은 경우 지난 9월 달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떤 거냐면 협동농장의 강냉이를 몰래 이렇게 훔쳐가는 주민들이 크게 늘어나가지고 지금 노농저기대원들이 무장 경비를 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물론 이제 식량을 협동농장에서 훔치는 것은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올해에는 그 횟수가 훨씬 늘어났고 네. 훔쳐가는 양도 작년에 비해 크게 많아졌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걸 보면 경제난으로 인해서 이제 이 지속되고 있는 이 공포감, 식량이 부족해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감, 거기에 이제 태풍까지 불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서라도 지금 식량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네. 현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듯합니다. 네, 당장 생존의 문제가 달린 주민들로서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참 마음이 아픈데 얼마 전에 또 태풍과 홍수까지 겹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것도 또 곡물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줄 걸로 보인다고요? 네, 올해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이게 이제 북한에서는 곡창지대예요. 네. 여기에 8월 강수량이 지금 일반적인 뉴스 보도라든가 보고서를 보면 예년 평균의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내린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관에서는 2007년에 북한의 수해가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금 그때를 뛰어넘을 정도로 이번 태풍과 홍수 피해가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보고서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글램이라고 하는 지오글램이라고 하는 그런 국제 기구가 있는데요. 여기가 각 세계 여러 지역의 작황 생산량을 조사하고 예측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올해 작황 기간인 4월에서 9월 북한은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이고요. 또 강수량 대부분이 비 대부분이 8월 한 달간 집중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곡물 생산지인 황해도 평안도 일대가 물에 잠겼고 이것 때문에 예년보다 식량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올해는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태풍의 홍수까지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얼마나 줄어들까요? 사실 뭐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여러 기관들이 지금 예측치를 내놓고 있는데 전년 대비 약 30만 톤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네. 예측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자, 현재까지 피해를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농경지가 물에 잠긴 곳 그것 때문에 식량 생산량이 줄어드는 규모가 대략 한 20만 톤에서 30만 톤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예.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성장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네. 곡물 이것 때문에 줄어드는 생산량이 대략 5만 톤에서 10만 톤 정도일 것이다. 이런 예측이에요. 그렇다면 적게는 30만 톤에서 많게는 40만 톤 정도의 곡물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총 생산량의 몇 % 정도 되는 건가요? 북한의 농작물 수확량 보통 한 해 평균 450만 톤에서 많을 때는 한 500만 톤 정도 됩니다. 근데 지난 몇 년간 수해로 평년 곡물 수확량이 10% 정도 감소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예.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10%가 조금 넘게 수확량이 감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더 중요한 것은 이 홍수 피해가 있었던 때가 이삭이 곡물의 이삭이 막 피던 바로 그 시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시점에 태풍 피해가 집중되는 바람에 농경지가 물에 잠기거나 아니면 흘러버리거나 아니면 진흙에 막 매몰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벼 피해가 특히 컸다는 점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식량 수입도 감소하고 여기에 태풍과 홍수 같은 자연재해 피해까지 겹쳤는데 그렇다면은 올해 북한의 전체 식량 부족량은 얼마나 될 걸로 예측이 될까요? 예, 지금 이제 삼중고라고 하잖아요. 예. 대북 제재, 코로나로 인한 무역 네. 중단, 태풍 홍수까지 다 겹쳐가지고 전반적으로 비료도 잘 수입 못하고 식량 생산량도 줄고 수입량도 줄고 뭐 등등등인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다 겹쳐서 나타나고 있는데 태풍 피해로 아까 30만 톤 정도 줄어들 거라고 그랬는데 네. 전체로는 아마 120만 톤 정도 이건 이제
필요한 양이 500만 톤 정도라고 계산할 네. 때 그 가운데 한 122만 톤 정도는 올해 음. 부족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대체로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북한 당국의 큰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자, 뭐 코로나 사태도 아직 계속되고 있고요. 이건 글로벌 전 세계 전체의 문제고 일단은 식량이 부족하다는 건 어느 정도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120만 톤이라고 해주셨거든요. 이 정도가 네네.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렇게 가정을 해보죠. 네. 만약에 부족한 식량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지 못한다 하면 네. 당연히 수십만 명이 굶주리게 될 것 음.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영양실조와 같은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사실은 현재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에서 북한 주민 54만 5천 명에게 네. 영양 지원, 생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임신부라든가 타가서 어린아이들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 굶주림이라든가 영양실조로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할 가능성도 네.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 이거 정말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네. 최대한 방역을 해가지고 부족한 식량을 수입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올해 상반기에 식량 수입이 거의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하반기에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양을 대폭 수입해야 되겠죠. 이게 제가 볼 때는 북한 당국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코로나가 무섭다고 다다 걷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도 예의치 않을 경우에는 아마 국제사회가 음. 긴급하게 식량 지원에 나설 겁니다. 이미 예. 세계 식량 계획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북한의 식량난에 대해서 이미 예측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북한 당국이 요구한다면 즉시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식량난이 벌어진다면 아마 한국 정부가 즉각해서 식량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네. 대단히 높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이 요청을 하겠죠. 그러나 아마 요청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정부가 먼저, 한국 정부가 예. 먼저 아마 식량 지원할 테니 이것을 위한 남북 협의를 하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식량 생산량이 만에 하나 감소한다 해도 대량 아사 사태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문제는 이런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식량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북한 당국이 이 해법을 빨리 못 내놓으면 주민 불안이 자꾸 그렇죠.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지금 협동농장을 가서 막 물건을 훔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인내심의 한계가 올 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뭐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북한 당국은 올 하반기 내내 2달 반 동안 80일 전투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 북한 주민들을 지금 당국의 여러저러한 선전이나 캠페인에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마 경제 활동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런 그렇죠. 식으로 문제를 네. 해결해서는 안 되겠죠. 이 점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사실 올해 코로나로 북한의 식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지만요. 이 북한의 식량 문제가 국제사회의 문제가 된 건 이미 오래전 일이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이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사실 물론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네. 태풍 홍수 피해도 예년보다 조금 더 컸어요.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 체제에 있다고 봅니다. 협동농장 체제를 지난 70년간 유지하다 예. 보니 그 농장에서 그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러다 보니 식량 생산량이 크게 줄었죠. 그리고 또 하나 낙후된 농업 기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가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업 기술도 누가 열심히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이 적었어요. 관료주의 때문이죠. 이런 체제의 근본적 한계 때문에 북한 농업 생산량은 크게 지금 낮은 상태인데요. 이런 방식으로는 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극복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협동농장을 개인농으로 전환하는 농업개혁이 시급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부족한 것은 국제무역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식량난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것은 북한 당국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분명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식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길이 어떤 길인지 잘 고민을 해보고 그 길을 하루빨리 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